네, 안녕하세요. 배구도 사치비입니다. 5라운드에 접어든 여자 배구 V리그는 여전히 치열한 본 배구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 도로공사가 승점 55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 흥국생명이 48점으로 역전의 가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3위 현대건설은 페퍼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상위권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4, 5위권 팀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승점을 따졌을 때는 도로공사, 흥국생명, 현대건설의 본 배구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4위 준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경쟁 구도에서 과연 어떤 팀이 본 배구를 확정할지는 6라운드에 가야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한 경기 한 경기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최근 여자 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나의 현상이 뭘까요? 그간 오랜 시간 여자 배구를 지켜보면서 올 시즌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흥국생명 팀에서 볼 수 있는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서 감독으로 인해 어떤 선수, 개인이 아닌 팀 전체가 업그레이드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선수가 성장하는 전성기 시기에 맞춰서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신체적인 성장과 경험이 만나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나 이런 황금 같은 시기에도 감독과 코치를 잘못 만나면 똥 같은 시간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재의 정관장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주목받았던 1라운더이자 20대 초반부터 국가대표에 선발됐던 유망했던 선수들 정호영, 박은진, 이선우, 곽선욱, 최유선은 정관장에서 몇 년간 있었지만 거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흥국생명은 한 명의 감독과 코치진이 들어온 후에 1년도 안 돼서 전성기도 지난 대부분의 선수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다은, 도수빈, 이나연, 김수지, 그리고 오늘 콘텐츠의 주인공인 최은지까지 이 선수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배구계에서 성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었죠. 오히려 팬들에게 욕을 먹는 빌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악역에 가까웠던 선수들이 이렇게 일치월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감독과 코칭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지도자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간 이런 수준의 코칭이 여자 배구에 미친 악영향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을 보고도 묵인하고 감추고 자신들만의 카르텔 속에서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구협회에는 여전히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김연경이 빠진 흥국생명에 열광하고 응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공평한 기회와 경쟁에서 나오는 성장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주자인 34살 최은지 선수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하이퍼는 배구도사가 여자 배구의 쓴소리를 널리 퍼뜨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최은지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34살이 된 최은지는 사실 은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최근의 시즌이었습니다. 배구 명문인 선명여고 출신으로 183회 신장을 가진 레프트로 주목을 받았던 최은지는 기업은행에서 프로의 첫 시즌을 보냈습니다. 당시 기업은행은 신생팀 특혜로 고등학교 신인 선수 우선 지명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업은행에는 그 당시에 최대어였던 박정아와 최은지를 동시에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최은지는 박정아의 그늘에 가려서 기업은행에서 백업 역할만 하다가 도로공사로 이적했고 도공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업 역할에 그쳤습니다. 그 후 인삼공사 현재 정관장으로 이적해서 2시즌 정도 주전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공격력이 애매하고 수비도 약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GS로 이적한 후 다시 백업의 역할로 돌아갔고 존재감이 점차 사라져갔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최은지를 지난 시즌에 FA로 깜짝 영입한 것이 아본단자 체제의 흥국생명이었는데 흥국에 와서도 여전히 백업의 역할로 존재감이 미비했죠. 그런 최은지의 배구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번 시즌 유시아라 감독의 선임이었습니다. 유시아라 감독의 철학과 흥국생명을 어떻게 바꿔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에 콘텐츠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최은지에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유시아라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름값, 연봉값, 짬순, 고참순 이런 고인물 배구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공평한 잣대 속에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은지가 처음부터 흥국생명의 주전은 아니었죠. 올 시즌 유시아라 감독의 우선적인 선택은 김다은과 정윤주였습니다.
그러나 흥국생명이 코보컵과 1라운드를 치르면서 정윤주의 공격보다 수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팀이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선택한 카드가 바로 최은지였던 것이죠. 최은지는 그래도 전성기 시절인 20대 중후반에는 준수한 리시브 효율을 보였던 적이 있어서 페퍼의 박정아처럼 아예 리시브를 포기한 수준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고 경기를 뛰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능력이 하락했고 최근 두 시즌에는 리시브율이 29%와 18% 수준이었습니다. 유시아라 감독이 아마도 최은지의 과거 기록과 기본적인 능력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선수가 아예 리시브 포기자인지 아니면 최근 경험으로 인해 잠시 실력이 떨어졌는지 훈련과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봤을 것이고, 정윤주와 비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은지가 더 나은 수비력과 경기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후에 3라운드 때부터 본격적으로 최은지를 주전으로 기용했습니다. 그 후 흥국생명은 급격하게 경기력이 안정되었고 연승을 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연승을 만드는 것은 강한 공격력보다는 범실이 없는 짜임새 있는 플레이와 수비에 있죠. 그런 면에서 유시아라 감독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수비뿐만이 아니죠. 공격력도 주전으로 뛰었던 인삼 시절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28%의 공격 성공률이 올 시즌 35%로 향상되었으니까요. 이 공격 성공률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배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최은지의 공격 장면을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지가 왜 공격 성공률이 높은지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박정아의 서브, 김다은, 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다현 살려냈습니다. 최은지 푸시 빈 곳에 득점. 자, 최은지 아주 긴 곳을 잘 놨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은서 선수가 지금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푸싱에 대한 그 디펜스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저렇게 출발을 하면은 과감하게 끝까지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시간 네. 들거든요. 조이 서브. 최은지 리시브 짧았습니다. 마이크 쳐냅니다. 최은지. 자, 뭐 최은지 선수 하면은 일단 블로킹을 보고 밀어 때리는 그 공격의 탑법이 능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지없이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만듭니다. 네. 거든요. 시마무라의 짧은 서브 도수빈. 최은지. 자 동점 기회 페퍼입니다. 아하. 자, 맞질 않았고 도수빈. 이나연의 선택은 레베카. 자 뒤에 커버 됐습니다. 도수빈. 최은지가 최은지. 해결을 해줍니다. 최은지가 또다시 해결사의 능력으로 시마무라의 서브. 자 최은지가 받았습니다. 최은지 받고 때립니다. 터치업. 바꾸 때리지만은 블로킹에 맞았다고 심판 시그널은 나갔고, 네. 자, 그 이후에 시마무라의 서브. 너무나도. 자 최은지가 자, 결국은 해결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네. 보면 이현정 세타가 블로킹 할 때 조금 더 동작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스피드를 빠르게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최은지 선수가 최근에 이한비. 자 뒤에서 박민지 수비되고 있는 흥국생명. 퀵오픈 최은지까지. 자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흥국생명. 자, 리듬 좋습니다. 네. 지금은 이나연 아주 잘 밀었네요. 그렇죠. 먼 거리거든요. 네. 포인트. 시마무라 서브. 박민지 받았습니다. 최은지 쳐냅니다. 득점. 자, 뭐 최은지 선수도 지금 앞에 있는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네. 아주 그때 잘해주고 있는데,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죠. 맞습니다. 조이의 서브. 최은지 성공. 잘 풀어왔습니다. 지금은 최은지의 묵직한 공격이고요. 네. 자신 있게 아주 큰 공격을 풀스윙을 하면서 득점을 가지고 갑니다. 슈베카를 이제 주제로 리포팅을 했었는데 4세트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어렵게 수비됐고 박은서 조이 넘겼습니다. 박민지. 최은지 성공. 자, 최은지 선수가 네. 그 전에 다이렉트 쓰는 동작이 조금 늦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데 예리하게 못 찔렀거든요. 네. 볼거리가 길어지면서 상대가 커버를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공격 득점으로 만회를 합니다. 7대7.
박민지 리시브. 최은지의 공격. 터치아웃. 좋아요. 네. 결국에는 블로킹을 이용해서 자신 있게 지금 스윙을 해 나가고 있는 최은지예요. 11득점째 최은지 선수 친구의 응원을 받고 있는 레베카입니다. 조이 서브. 자, 어렵게 리시브가 됐습니다. 최은지. 박정아 스파이크. 오, 최은지 좋은 수비가 됐습니다. 이다연. 오른쪽 후위에서 조이입니다. 박지현 쫓아가면서 살려냈습니다. 언더퍼스로 레베카. 수비됐던 이한비. 조이 스파이크 브로킹. 최은지가 터퍼랩에서 매치 포. 자, 어떠신가요? 최은지 선수의 공격이 폭발적이고 강한 물리력을 보여주는 공격의 방식인가요? 물론 그런 공격도 가끔은 있는데 대부분의 공격은 테크닉을 이용한 공격 방법입니다. 자신의 타점이 낮고 임팩트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이런 머리를 쓰는 공격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대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이 되고 훈련을 통해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볼을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야 실전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근거하는 인터뷰를 최근에 최은지가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15년차 흥국생명 아웃사이드 히터 최은지는 올 시즌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최은지는 지난 1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25-26 지네어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페퍼저축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2경기 연속 12득점을 기록했다. 공격 성공률 55%, 서브 리시브 50%, 디그 14개 등 기본기도 돋보였다. 최은지는 지난 시즌 벤치 멤버였다. 그러나 일본 출신의 요시하라 감독이 부임하고 최은지는 달라졌다. 요시하라 감독은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 4선수 최은지, 정윤주, 김다은, 박민지 중에 2명을 번갈아 기용 중인데 최은지는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시즌 138점을 기록하며 정관장에서 뛰던 2020-21 시즌 이후 5년 만에 세 자릿수 득점을 돌파했다. 베테랑의 반등을 보여준 최은지도 올해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지금처럼 생각하는 배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성장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요시하라 감독도 최은지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최은지는 감독님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얘기해줘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했다. 또한 요시하라 감독은 선수들에게 각자 플레이가 담긴 영상을 많이 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최은지는 감독님의 조언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봤다며 감독님이 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요시하라 감독은 무조건 지시하지 않고 선수들이 직접 답을 찾거나 대화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은지는 예전에 한 번에 득점을 내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다르다. 포인트가 나지 않아도 다음 블로킹과 수비로 대비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동료들과 같이 싸운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인터뷰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줘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자 플레이 영상을 많이 봐라.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라. 여기에 최은지가 좋은 경기를 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감독들입니다. 예를 들면 리시브가 흔들리면 낮은 전위에 토스해. 상대 블로커가 높으면 쳐내. 이렇게 1차원적이고 단순한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이런 방식의 코칭을 선수 시절 내내 똑같은 말과 훈련으로 받으니 선수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하라 감독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앞전의 예시를 다시 활용해서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리시브가 흔들리면 낮은 전위 쪽으로 오픈 공격을 시도하되 토스가 좋지 않으면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고 우리 선수들은 어택 커버를 이 위치에서 준비해라. 그 후 재반격의 기회에서 상대의 빈틈을 찾고 우리의 타이밍이라면 속공으로 빠르게 공격해라. 또는 상대 블로커가 높으면 쳐내. 이런 단순한 디렉션이 아니라 상대 블로커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손끝 2마디 정도를 보고 길게 때려라. 하지만 범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렵고 거친 볼이 온다면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거나 손바닥 바깥면을 보고 쳐라. 상대 블로커가 투블록으로 빈틈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 3번 자리의 블로커의 움직임이 늦다면 과감하게 블록 사이를 노려라.
이런 식의 디렉션을 구체적인 말로 해줌과 동시에 이런 내용을 분명히 훈련 게임에서 적용할 것입니다. 훈련에서도 분명히 하나하나 디테일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높은 완성도를 갖춰가겠죠. 이것이 현재 흥국생명이 여타 다른 팀과 차별성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왜 34살에 하향세에 접어든 선수가 나는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배구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폐쇄적인 지도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80년대 지도자들의 전술과 행동을 그 아래에 있던 선수들이 보고 배우고 그 선수들이 다시 지도자가 돼서 똑같이 새로운 선수들에게 지도하고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선수들이 똑같이 그렇게 지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구는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스포츠인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축구가 극적으로 변했던 것은 히딩크가 와서 대대적인 물갈이와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변화 없이 같은 방식의 지도자와 선수의 물갈이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최은지 같은 성장하는 선수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은지 선수의 활약과 요시하라 감독의 선전이 우리나라 여자 배구 발전에 큰 울림을 주고 있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여자 배구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퍼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배구도사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